아, 대전에서 자부담금 200만원 부른 그 카드카 사장님, 왜 제 전화 피하시나요? 아, 차단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볼에 붓기가 좀 빠져가지고 마음 편하게 마스크 벗고 영상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댓글을 한 2개 가져왔어요. 제가 주로 했던 컨텐츠죠. 와, 대단합니다. 미세기스, 담뱃방,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잡아주시네요. 꼼꼼 대장. 이 얼마나 좋은 칭찬일까요? 중고차 딜러들이 대부분 차량을 보러 갔을 때 2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고객님과 차량을 보러 가서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저희가 직접 앞장서가지고 고객님 여기에 기스가 있고 여기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리드하는 딜러가 있는데, 저희 매너모드 검수 시장님들은 전부 다 리드해서 고객님들이 궁금하신 부분 없도록 앞장서서 검수하고 있다는 점.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집을 돌아갔더니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그런 문제 하나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더 캐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일을 잘 해놓으면 그 뒤로도 고객님과 좋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소통하면서 단골로 만들 수도 있고, 다음번에 또 놀러와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처음부터 잘하자. 근데 이 꼼꼼 대장이라는 말은 참 귀엽고 좋은 말이네요. 최근에 저희 매너모드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겁니다. 중고차 매너모드와 함께 하실 경력직 검수실장님 구합니다. 자, 이렇게 처음으로 구인 광고를 한번 내본 적이 있는데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저희가 수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딜러님이셔야 되고, 수원 외에 있는 타 지역 딜러분들은 전혀 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알선 경력 2년 이상 또는 매입 경력 2년 이상.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입 딜러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차량을 더 잘 보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피드백도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나가기 때문에 저는 알선보다는 매입 딜러분들이 조금 더 능력적으로 높지 않나. 매입 안 하고 알선 딜러만 한다면 못해도 한 5년 이상은 해야 특정 소음이나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님들이 걱정하기 전에 먼저 답변이 나가는 그런 영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매입 딜러는 차량을 가지고 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차량을 잘 점검하지 못한다면 가지고 올 때마다 마이너스가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차량을 보는 연습들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제 욕심으로는 매입 딜러를 했던 경력이 있는 분으로 모셨으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문신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막 팔에 조금 위화감이 들 수 있는 이레진이나 양쪽을 가득 메운 올드스쿨, 이런 것들은 저가 보기에도 좀 무섭기 때문에 조금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위화감 없는 분으로, 좀 팔 깨끗하신 분으로 최대한 찾고 있고, 저희 검수실장님들 중에도 문신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정말 위화감이 없는 그 정도만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오셔도 된다는 점. 그리고 구매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책임이 있어도 다 제가 책임을 지니까 저 믿고 오시면 됩니다. 안 아프니까 사람이 밝아지네. 그리고 저희는 전산 작업을 하여 추가 마진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 참 중요한 영역인데요. 제가 중고차를 판매할 때 딜러의 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중고차는 진짜 마음만 먹으면 고객님들한테 10만원 비싸게 파는 거, 50만원 비싸게 파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이것 자체도 성격으로 저는 좀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남한테 피해 주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는 남한테 피해를 주면 그 피해가 나에게 무조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같은 성향을 가진 분들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리고 우대사항으로는 결혼하신 분, 연애 경력 5년이신 분, 그리고 아빠이신 분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 영상의 시청자가 미혼자도 있고 기혼자도 있을 건데, 그 기혼자 안에서도 애가 있는 분이랑 없는 분이랑 나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있으면 이 삶을 똑바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혼하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저랑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다가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만 간단히 찍는데도 이렇게 땀이 나요. 근데 이런 습하고 더운 공간에서 매일같이 차를 파는 저희 검수실장님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 영상에 올려도 되나? 나는 오빠가 너무 와이프잖아. 그래. 어려운 거 힘들게 찍어줘. 이거 다음번에 그거 해보자. 중고차 구매하면 왁싱이 공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왁싱비를 결제해주는 거야. 맥주 3병에 소주 1병 먹었는데, 제가 달리기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조건 따지고 환경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하기로 했으면 지키는 거야. 그게 전부야. 근면성실. 술 먹었다고 늦게 출근하지 말고, 힘들다고 태도가 바뀌지 말고, 하던 그대로 뛰고 있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이렇게 더운데 시원하게 해주는 비가 내린다? 오히려 좋아. 그리고 가끔 너무 힘들면 걸어가도 돼. 비 오는데 런닝이라니. 맞아, 이게 낭만이지. 마이크 테스트 하나들. 최근에 대전광역시에서 방문을 해주셨고 구매해간 차종은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이 한 대 있었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 스파크를 탁송으로 출고했다가 미션이 망가져서 한참 애먹은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대전에서 올라오신 고객님께서 스파크 차량을 구매해서 내려가는 과정 중에 엔진 체크 등이 점등이 됐고, 진단기를 물려 어떤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니 정확하게 미션 문제라고 딱 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성능 보증 접수를 해가지고 대전에서 수리를 받을지, 수원으로 올려가지고 수원에서 수리를 받을지.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기본적으로 1개월 2,000km 엔진 미션을 보장해주는 성능 보증 제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미션 관련해서 수리를 하다 보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받으실 수 있도록 대전에서 수리를 받는 게 고객님에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성능 접수를 한 다음에 스파크를 수리하려고 지정공업사를 방문을 했더니 그쪽 업체에서 미션 수리는 가능하지만 자부담금 200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고객님에게 전달받았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저희가 스파크 미션 수리를 할 때 자부담금을 보통 30만원 정도 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와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200만원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고 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의 금액이더라고요. 자부담금이 수원이랑 대전이랑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사실 저희가 금액을 조금 더 지불을 하더라도 대전에서 수리를 받고 AS도 대전에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대전에서 진행이 된 부분인데, 정말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200만원 진짜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화가 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션으로 무상보증 수리를 받으시려면 진단기에 그 코드 내역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엔진 체크 등이 점등이 됐고 보험사에다가 그 내용을 제출을 했더니 보장 코드의 코멘트가 과거 이력이라고 떠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능 보증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엔진 체크 등이 없어서 구매를 하셨고 주행을 하는 중에 엔진 체크 등이 점등된 거잖아요. 그럼 성능 보증으로 무상 접수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보험사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희 쪽에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금감원에다가 민원을 넣었고요. 그에 대한 증빙 서류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보험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뭐 이래 변명을 좀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과를 받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다시 진행을 했냐면 차량을 탁송으로 올렸습니다. 수원에 미션을 수리할 수 있는 공업사가 총 3군데가 있는데 3군데에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고 가장 빠르고 잘 고칠 수 있는 업체를 선별을 해가지고 차량을 입고시켰어요. 결과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미션 수리비가 60만원 정도 나왔고 대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탁송비가 20만원 정도 나왔는데 60만원은 매너모드에서 전부 부담하기로 했고요. 차량을 구매하신 고객님께서 20만원 정도 부담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대전에 있는 그 공업사가 자부담금을 200만원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쉐보레 센터 가서 고쳐도 150만원이거든요. 근데 어떤 명목으로 어떤 이유로 고객님에게 자부담금 200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겠고, 그 200만원이라는 자부담금을 들은 고객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너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칼센터도 이윤을 창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영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스파크 미션 무상보증 소리를 2번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 자부담금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게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30만원 정도 냈고 이번에 이제 60만원을 냈는데 200만원 물은 사장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고칠 거였으면 센터 가서 고치죠. 진짜 그렇게 영업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파크를 구매하는 이유가 모닝에 비해서 연식과 키로수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스파크를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옵션이 더 많은 것도 있고요, 스파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딜러들이 스파크를 안 타고 모닝을 타는 이유가 스파크 자체가 미션 쪽에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중고차를 판매하다 보면은 엔진이 망가지거나 미션이 망가지거나 이런 일들이 진짜 흔하지는 않거든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 이런 과정들을 담는 건데, 유독 더 넥스트 스파크의 미션이 잘 망가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스파크를 판매를 안 할 수도 없는데, 이 망가질 때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이런 경험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다음번 스파크가 망가졌을 때에는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수원 쪽으로 차량을 받아가지고 우리 쪽에서 수리를 하고 내려보는 게 속 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사후 처리를 더 잘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 업체가 아닌 다른 타 업체에서 구매하셨다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해결도 비싸게 할 뿐더러 좀 막막하실 수도 있지 않나.
최근에 매너모드에서 성능 보증으로 수리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며 저희가 연계된 카센터로 차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깔끔하게 수리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보증보험사가 지정한 카센터들이 고충이 좀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차량이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한 다음에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면은 반려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리고 보험사에서 50만원치를 수리를 했으면 5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30만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래서 지정공업사들이 보증 수리를 하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객님들에게 다른 걸로 회유해서 편 차익을 얻는다든지 부품 가격을 올려가지고 수익을 좀 더 끌어올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카센터라고 다 같은 카센터가 아니고 조금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고 좀 합리적인 금액 안에서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발품을 잘 팔아보던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는 딜러를 만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기분 상하지 않는 선에서 수리비 지원해드리고 그런 거 진짜 괜찮은데, 근데 보증보험사가 지정해놓은 카센터가 미션을 수리해주는데 자부담금을 200만원 불렀다는 그 사실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고, 어쨌든 문제는 잘 해결되어서 차량은 잘 나갔지만 앞으로도 보증보험을 이용할 경우가 생긴다면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책임지고 잘 알아봐 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차량 판매 대수가 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하자건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 하자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해결하는 방안도 이게 탁탁탁탁 더 잘 나오고, 고객님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 그런 걸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진짜 현자가 되기도 하고 계속 디벨롭 되는 저를 보면서 요새 즐거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면 되잖아요. 매너 모드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들은 저희도 어느 정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구매자분들과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딜러 잘 만나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자부담금 200만원 부른 그 카센터 사장님, 왜 제 전화 피하시나요? 차단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